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SVB 관련된 뉴스들이 참 많이 쏟아졌는데 전개 과정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좀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채권 손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예금 인출 시도가 나오는 과정에서 자산을 팔고 증자를 추진했는데 이게 문제가 9일 하루에만 420억 달러에 달하는 예금 인출 시도가 있었대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게 총 예금이 1,700억 달러 있는 은행에서 예금의 4분의 1이 넘는 금액이 인출이 시도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폭락을 해버렸죠. 그러면 증자를 통해서 자산을 이제 팔아가지고 또는 증자를 통해 가지고 예금 인출을 막아줘야 되는데 예금 인출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산하게 되고 당국에서 파산 관제인으로 들어오게 됐죠. 그러니까 당국에서 이제 관리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그럼 관리하면서 어떤 식으로 관리할 거냐라고 봤더니 당국에서 예금 전액 보전 처리. 원래는 25만 달러 이하에 대해서만 보전을 해주는데 전부 다 해주겠다. 그 이상 되는 금액. 그리고 즉시 13일부터 모두 다 인출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은행 문 열자마자 바로 다 인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조치를 취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안도가 되는데 사실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뭐가 있냐면 채권이라든가 이제 부동산 관련된 어떤 채권 이 관련해서 액면가로 담보대출을 해준다. 이 보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채권의 가치는 떨어져 있잖아요. 가격이 떨어져 버린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만약에 시가가 아니라 액면가로 대출을 해줘 버리면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되니까 급한 불을 은행들이 끌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약한 고리에 놓여져 있는 은행들 제외하고는 상당수는 연쇄적으로 터지진 않겠구나. 일단 급한 대로 틀어 막아지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미증시 선물이 막 올라가고 SVB도 결국에는 이런 형태 하나의 매뉴얼이 짜졌으니까 이런 형태로 당국에서 나서서 비슷하면 다 틀어 막아주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나온 게 오늘 이제 시장이 좀 괜찮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SVB가 뭐 금액이 이제 자산이 2,100억 달러 정도 크다곤 하지만 예금보다 어쨌든 자산이 훨씬 더 많은 데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형은행들 보면 JP모건이 3조 2천억 달러 정도 자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아무리 올라가도 채권 가치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자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가치 하락을 몸으로 버텨서 막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금리는 지금 올해 연말 넘어가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거고 그 이후가 되면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JP모건이 뭐 채권 금리 올라간다라고 해서 당장 파산할 리는 없고 또 상당수의 어떤 큰 은행들이 다 비슷한 조건이기 때문에 SVB보다 큰 은행이 망가질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뭐 시장이 너무 하락적으로 오버할 필요는 없다. 이런 반응이 나오면서 시장이 그렇게 지수 자체는 밀리지 않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뉴스들을 보면 사실은 오늘 중소형주가 못 간 이유가 이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 뉴스가 많았고 이 관련해서 제2의 리먼이니 뭐니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대형주는 외국인 기관이 매매하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는 중소형주들이 반등을 못하게 됐어요. 너무 걱정스러운 사실 설득력이 있죠. 이유가 되죠. 그것 때문에 좀 중소형주 쪽은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근데 또 틈새에 더 중요한 뉴스는 골드만삭스에서 3월에 금리 못 올릴 것 같다. 그리고 심지어는 0.5%포인트 금리 인상 확률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잠시 이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야데니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블룸버그 기사 중에 일부입니다. 긴축은 갑작스러운 위기로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금리 올리고 있다가 이번 사태가 어쩌면 금리 인상을 끝내버리는 계기가 될지도 몰라. 이런 취지의 어떤 발언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좀 금리에 대한 부담이 향후에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이것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금리 동결 확률이 6%가 되고요. 그 지금 금리 0.25 인상 확률이 94% 정도 됩니다. 이게 지난 주까지만 해도 0.5가 7대 0.25가 3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0.5가 순식간에 없어져 버렸어요. 오히려 동결 확률이 나타나 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간 금리 경로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지금 3월에 0.25, 5월에 0.25, 그리고 11월부터 금리 인하 이 바뀌어 버렸어요. 말 바꾸면 일주일 사이 바뀌었다라는 건 일주일 후에는 이게 또 바뀌어 버릴 수도 있죠, 다시. 근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갑작스럽게 금리 인상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져 버리면서 시장에서는 조금 연준이 움직일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그 영향으로 이제 원달러 환율까지 크게 빠지면서 이제 시장이 조금 버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흐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1,200원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1,320원. 1,320원 가면 자꾸 떨어져서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20원에서 이번에도 맞고 떨어졌는데 다만 이제 외국인들을 보면 확실하게 오늘 매수한 것도 아니고 선물도 매수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들 아직은 확신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확신은 없고 잘하면 안도감을 줄 수는 있을 것 같다 정도지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상황 끝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종목으로 봐도 삼성전자는 사는데 하이닉스는 팔잖아요. LG에너지 솔루션은 사는데 삼성 SDI는 팔고 이게 다 오른쪽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왼쪽에 엇갈리는 그런 형태로 분산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비차익으로 돈을 쏟아붓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외국인들은 조금 조심스럽다. 그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를 했고, 다음에 이제 또 자동차는 오늘 뭐 기아를 또 매도하고 이렇게 좀 엇갈리는 그런 매매를 보였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양 주체를 보면 삼성전자를 둘 다 매수했다라는 거는 상당히 주목해 볼 만한 6만 전자를 버텨낸다라는 거는 긍정적. 그러나 이제 확신에 찬 비차익으로 여러 종목 동시에 담는 거는 안 나왔다.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SM 급락을 이용해서 물량을 좀 담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약주, 로봇주 뭐 이런 것들을 좀 담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최근에 급락했던 동진세미캠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을 담은 것도 좀 특징이었고요. 게임주도 좀 담았습니다. 제가 요건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기관은 그동안에 이제 빅3를 다 팔았는데 오늘 LMF가 이제 매수로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게임주들이 좀 눈에 띄고 IT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부분적으로는 좀 눈에 띄는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관은 IT, 바이오 제약, 2차 전지, 반도체 좀 고르게 담는 어떤 종목별로 좀 골라서 담는 그런 형태를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이슈를 좀 보면 SVB 파산 이후에 첫 주가 되고 이제 거래가 시작되거든요. 두 가지, 미국에서 은행주가 어떻게 될 거냐. 지난주 은행주 중에서 JP모건 정도, 웰스파고 정도만 플러스가 나고 금요일에 나머지는 고전했는데, 은행주 쪽에서 그러면 살아남은 은행들은 기회다, 이제 줍줍의 기회다, 이런 분위기로 가서 은행주가 올라갈 건지, 그 다음에 나스닥은 이게 또 기술주 관련된 쪽이었잖아요. 스타트업 관련된 기업들이었기 때문에 나스닥 시장이 그래도 올라갈 수 있겠느냐, 요거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폭에 대한 전망, 우리 증시 돌아갈 때는 이게 지금 0.25 쪽으로 돌아갔는데, 미국 시장 돌아갈 때 또 어떤 뉴스가 나와서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CPI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CPI가 무식하게 높게 나오지 않는 한 0.25야. 이런 분위기로 가면 우리 증시가 조금 더 올라갈 공간이 생깁니다. 그거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오늘 대형주만 올라갔잖아요. 코스닥이. 보시면 코스닥 지수 플러스인데 대형업종 지수가 1% 올라가고 중형주 0.5, 소형주는 1%가 빠져버렸어요. 이게 뒤집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뒤집어져야 투자 심리가 완전히 개선된 겁니다. 지금 제가 과매도 말씀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매도로 내려온 상태에서 지수 복원력을 보여줬다면 이제는 상승 종목수가 늘어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뭐 이거 이외에도 테마성 종목 올라간 게 더 있긴 한데,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2차 전지에서 나오면 그 물량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사실은 이론적으로 게임, 반도체, 제약바이오밖에 없다. 근데 지난주에 셀트리온S를 비롯한 제약바이오가 올라가고, 오늘 게임주가 가상화폐 가격 때문에 좀 올라가고, 반도체도 일부 종목들이 제법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서 한 바퀴씩 간을 봤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좀 집결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어느 쪽으로 골라 들어가게 되는지, 여기 이제 제약바이오 포함해서 그 구도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차트는 이게 정말 금융 시스템 위기로 간다면 이 지표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테드 스프레드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런던 은행끼리 주고받을 때 이자 비용 빼기 미국의 3개월물 국채금리, 쉽게 얘기해서 그냥 이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들끼리 돈 주고받고 할 때 이자가 되게 비싸진다. 은행들끼리 돈 빌릴 때 이자 비싸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자금 사정이 안 좋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난 주말에 무려 26%가 폭등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로 위기 터졌을 때, 올라갔을 때 이게 직각으로 거의 올라가 버렸잖아요. 수직으로. 그리고 이제 이게 리먼 사태 때거든요. 하루에 50% 정도 폭등을 하면 되게 위험해요. 근데 지난주에 26%인데 그래서 안도감이라는 게 아니라 26%라면 한 번 위협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게 비슷하게 오늘 또 올라간다든가 이번 주에 한 50% 급등하는 상황이 연출이 되면 뭔가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현재까지로는 위험하긴 한데 터지진 않았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요 이제 지표가 오늘 저녁에 이게 좀 꺾이는지 요걸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라는 건 뭐냐면 미국에서 신용 등급이 낮은 그런 기업들의 이자 비용. 근데 이것도 올라가면 신용 등급 낮아서 이자 비용 안 그래도 비싼데 더 올라가 버리면 돈 못 구해서 신용 등급 안 좋은 기업들은 파산하게 되거든요. 파산하는 기업들이 늘어난다라는 게 그게 금융 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이것도 지금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수습되는 국면 아닌가? 이런 쪽으로 사실상 파산되고 당국이 나서면서 종료된 거 아닌가?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내년에 대선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내년에 대선이 있으니까 올해 터지는 건 굉장히 빠르게 틀어막아서 번지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굉장히 빠르게 수습을 하려고 할 겁니다. 이게 미국 대통령 임기 연도별 임기차별 상승률인데 초임 대통령의 3년 차의 증시가 제일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이거 평균보다 훨씬 못 미치는 성적을 내면 무능한 대통령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무슨 문제 터지면 최대한 수습하려고 아마 노력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가 역대급으로 빨리 나오게 된 이유도 아마 여기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들은 카페에 다 정리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예금 보증 관련된 코멘트 이런 거 엠마리님이 올려놓은 것도 있고 제가 특히 주말에 SVB 사태 이제 정리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런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표들 테드 스프레드라든가 하일드 채권 스프레드 이런 거 관련된 보는 링크라든가 이런 것도 다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고릴라 리서치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많이 와주시고요. 그리고 하루에 1,000원꼴로 리서치 가입 가능한 거는 이번 달까지 한정해서 혜택 드리는 거니까 많이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방송 좋아요와 구독하기, 특히 이제 좋아요 좀 꼭 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